오는 2월 10일은 정부가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 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한 최초의 남북 경제 협력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사업이었죠. 개성공단 사업의 시작부터 중단까지, 그리고 앞으로 개성공단 재개를 향한 통일부의 입장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성공단 중단 1년.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중단해야 했던 이유입니다. 작년 1월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북한은 연이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보상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이에 북핵 문제의 핵심 당사국인 우리 정부는 좀 더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기로 합니다. 개성공단 중단. 그 결과 북한 근로자의 임금 등으로 연간 1억 불 이상 유입됐던 외화를 차단시키며 종전과는 다른 강력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하게 됐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 하지만 사실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상당했죠. 개성공단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궁금증은 통일부 대학생 기자가 담당자를 만나 직접 물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신동환 기자, 김원희 기자입니다. 저희는 대학생 기자단으로서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기자라기보다는 국민의 궁금증을 전달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을 시작할 당시에는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국가안보상으로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업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을 통일부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박성열 사무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피해 규모를 축소했다는 시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그 기업들이 신고한 피해 금액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그 산정을 위해서 민관 합동으로 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과반수인 8명을 민간에서 구성을 하였고 특히 그 중에 2명을 기업 측에서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이 아니라 함께 정한 기준에 따라서 산정을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손해액이 확인됐기 때문에 객관성은 담보된 것입니다. 특히 국내 여러 다른 분야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그 무조건 기업들이 신고한 것을 다 줄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애썼다는 사실이 국민들께 좀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개성공단은 기업의 요청이 아니라 정부의 중단 방침 때문에 갑작스럽게 피해를 입게 된 것인데 이것 치고는 피해 보상 금액이 규모나 좀 적은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경영 상황 외에 비상 상황으로 인한 위험에 대비하고자 2004년부터
보험 제도를 마련하여 실시 중에 있었는데요. 이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 사태에도 역시 보험 제도에 근간을 두고 여러 가지 피해 지원을 실시하여 보험금 지급을 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도 특별히 지원을 하였습니다. 특히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보험에 가입한 것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기업들의 추가적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증빙을 실시하여 추가 지원을 연말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수치를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확인한 피해 금액 7,779억 원 중 5,200억 원을 지원 결정했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012억 원이 지급되어서 신속하게 정부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분야별 지원 대책도 시행되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보험금이라는 것은 그동안 기업들이 위험에 대비해 납입한 보험금을 돌려받는 거고 그러면 정부 차원의 보상은 없었던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북경협보험은 명칭은 보험이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보험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구조입니다. 경협보험금의 경우에는 기업들이 낸 보험료로 충당되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국민 세금인 정부 재정으로 충당이 되는 구조입니다. 애초에 남북경협보험 설계 시에 대북 투자는 해외 무역 투자보다 위험도가 높고 가입 대상자가 적은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반 보험으로는 가입을 시킬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특별히 기업들의 부담을 낮추고 부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우대한 조건으로 특별히 설계해서 보험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에 지급된 보험금 역시 2015년에 기업들이 납입한 보험료는 14억 원에 불과한 반면 지급된 보험금은 3천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기업 피해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예정인가요? 물론입니다. 정부는 작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직후에 발표한 자금 지원, 세제 지원, 고용 안정 지원, 대체 생산 기반 마련, 조달 및 판로 확보 등 5개 분야의 다양한 대책에 대해서 연장 실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영 진단, 개별 기업 소통을 통해서 개별 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경영 정상화 지원 방안을 선택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 저희가 잘 몰랐던 사안이 많은 것 같네요. 새로 알게 된 사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김원희, 신동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123개의 기업 중 약 93%에 달하는 115개의 기업이 현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부디 기업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고 정상화되길 바랍니다.